자, 그럼 회귀 진단에서의 이상값 탐색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시각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시각적으로. 자, 두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우리가 정의한 선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2차원 데이터입니다. 자, 2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요게 X라고 치고, 요게 Y 값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가 학습 데이터이고, 얘가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향을 주는, 이 답에 영향을 주는 최적의 선을 이렇게 찾을 거예요. 이 모델을 찾았는데, 근데 어때요? 이 모델을 중심으로 그 각각 값들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작다와 크다에 대한 의미보다 실은 이 선형 회귀에 대한 이 모델을 찾아내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값이 크다라고 하면 변경의 범위, 값이 즉 모델이 변경되는 범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껐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쁘게 끄면 좋죠. 끄면 좋죠. 근데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처음에 여기에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선에서부터 각각의 값의 위치 값은 크겠죠. 이제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줄여나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범위를 크게 만드는 값을 이상값으로 판단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셋과 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추정한 회귀 몰드 사이에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회귀 진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네요. 선이 데이터가 이제 골고루 몰려있는 경우에 분포, 이 각 차이에 대한 분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종교성, 예쁜 종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잔차에 대한 분포도 평균과 분산도 확인을 해보면 이런 정규성을 띠는 게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정규성에 대한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때요? 잔차가 우측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자, 몰려 있으면 이 모델은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즉, 아까 제가 이 모델에 대해서 딱 최적화된 회귀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중간에 있게 만들어준다면 이러한 모습을 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잔차에 대한 분포, 여기 이 선에서부터 각 데이터에 대한 거리를 우리는 잔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잔차에 대한 분포를 최적화시키는 모델을 찾는 것도 하나의 정규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크값을 만들어주는 특정의 값을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회귀 진단을 통해서 이상값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 역시도 이제 후에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가시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이 리버리지라든지 표준화 잔차라든지 스튜던트 잔차는 아까 제가 T분포라는 거 이야기를 했죠. T분포는 Z 검증과 T 검증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Z 검증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모분산을 알거나 모평균을 알거나 그리고 혹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을 때 이제 쓰는 방식이고요. T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던트 잔차, 이게 스튜던트 T 잔차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기법은 표본수가 적을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수가 적을 때 이제 활용 방식이 있고, 외에도 쿡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잔차에 대한 거리를 측정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디퍼런스 오브 피츠, 그리고 디퍼런스 오브 비츠라고 하는 알고리즘들도 이러한 형태의 유사한 방법이다. 통계적 기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거리 기반 이상값 탐색입니다. 자, 거리 기반. 거리는 또 뭘 이야기를 하나? 자, 거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표현할 때 두 관측지에 대한 실제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군집에서 가면 얘는 이제 유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분류에서는 이제 분류에서도 유사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유사도라기보다는 이제 거리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관측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 값이 크면 이를 이상값으로 탐지하는 탐색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 기반 이상값 탐색 기법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KNN 기반 이상값 탐색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라고도 표현하는 KNN 알고리즘은 실제로 이제 분류 기법에서 특정한
값이 들어왔었을 때, 이쪽 그룹에 속해야 돼, 이쪽 그룹에 속해야 돼, 라고 분류를 해주는 기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K는 뭐냐? K는 요 분류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은, 자,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어. 그럼 너는 A야, 너는 B야 라고 이제 판단을 시킬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값이 딱 들어왔었을 때 가장 가까운 K 숫자, 이 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K개의 값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 K가 A 분류냐, A 집단이냐, B 집단이냐를 숫자를 세려봐요. 그럼 K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가 하나 싹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가장 가까운 3개의 데이터를 찾았어. 근데 2개의 데이터가 A 집단이야. 그리고 1개 데이터는 B 집단이야. 그럼 그 경우에는 얘는 A 집단으로 포함시키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KNN 분류기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KNN 분류기법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상값을 탐지를 하냐라고 봤더니 각 데이터에 대한 근접한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자, 요걸 찾습니다. 아웃라이어 스코어, 노블리티 스코어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다른 데이터에 비해 크다면 얘는 이상값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KNN 기반의 이상값 탐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 스코어라는 걸 이제 찾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초록색 집단이 있고 검정색 집단이 있고 약간 연화색 집단이 연두색 집단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딱 위치에 한번 찍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K3이라는 가정이면은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녀석이 연두색이고요. 그 다음은 초록색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초록색이야 라고 이제 판단을 시켜버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판단을 하면서 이 거리를 재가지고 이렇게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산출을 해요. 자, 그래서 아웃라이어 스코어 자체가 지금 요렇게 특정 값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기준을 잡아가지고 얘는 아웃라이어야 라고 거리 기반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우리는 KNN 기반의 이상값 탐색 기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밀도 기반 탐색 기법입니다. 자, 밀도 기반 탐색 기법은 어쩌면 이제 그 거리 기반 탐색 기법이랑도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실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몰려 있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분류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밀도 기반으로 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라는 이제 밀도 기반 탐색 기법을 정의를 해볼 텐데요. 얘는 철저하게 상대적 밀도를 기반으로 해요. 자, 그러면 아까 KNN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딱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거리만 기준으로 하잖아요. 자,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 봐보시면은 이쪽 영역의 데이터와 이쪽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밀집도가 달라요. 그죠? 근데 그럼 밀집도가 다른 상황에서 자, 이 밀집도 기준으로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이상값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이 밀집도 기준에 여기 데이터를 딱 판단을 해보면 어때요? 얘는 다 아웃라이어예요. 다 아웃라이어예요.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집단별로 밀집도가 높은 그룹, 밀집도가 낮은 그룹을 나눠요. 거기에 평균 밀집도를 구해가지고 그 이상을 벗어나는 그 평균 밀집도를 구하긴 하겠지만 또 극단값을 정할 거예요, 양단에. 그리고 나서 그 기준을 넘어가는 값을 이상값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LOF, Local Outlier Facto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이상값이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컬 정보, 국소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이상값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관측지 주변의 밀도와 근접한 관측지 주변의 밀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이상값을 탐지하는 방법을 Local Outlier Factor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DB-스캔, density, 딱 밀도라는 용어가 딱 나오네요. Based Spatial Clustering, 얘는 군집 기법인가 봐요. 그리고 Application with Noise, 각각에 대한 노이즈를 기반으로 군집을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상값 탐색 기법입니다. 자, 얘는 좀 읽어볼게요, 먼저. 자, 노이즈가 있는 밀도 기반 공간 클러스터링을 대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밀도와 최소 포인트 두 가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밀도와 최소 포인트를 기반으로 코어와 보드를 분류하여 노이즈라는 이상값을 도출합니다. 자,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자,
자, 우리가 그러면 각각 용어를 뭔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파라미터가 두 개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밀도와 최소 포인트. 자, 밀도는 뭐냐면 여기 엡실론,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 포인트, 최소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딱 그렸었을 때 포함되어야 되는 최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수를 만족하면 뭘까요? 얘는 노이즈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보더라고 하는 거는 코어와 보더. 자, 코어는 뭐냐면 딱 중앙에 있는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동해야 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어가 되고 보더가 되면은 어때요? 각각에서 들어가 있는 최소값이 이제 파악이 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중앙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최소값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집단을 자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건데 근데 우연하게도 딱 봤는데 그 기준으로 봤더니 그 값이 없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으면은 그 최소 포인트를 만족하는 값이 없어. 야, 노이즈야 너는 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가 지금 보시면 LOF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집단 하나, 여기 집단 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의 데이터셋에 유리한 군집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벗어나는 이런 이제 노이즈 값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에서 이 위치에 존재를 하는 값을 우리는 아웃라이어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아이포레스트라고 하는 이제 트리 기반에서 이제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속성이 정의되지 않는 속성을 이제 노이즈 값으로 분류하는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DB 스캔은 이제 군집 기반의 이상가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케민즈라고 하는 유명한 군집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민즈의 집단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는 노이즈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 기반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상가 탐지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최소 군집이 세 개로 이제 K3이라는 값으로 해서 케민즈 군집을 이렇게 세 개로 딱딱딱 나눴는데 하나의 특정 군집에서는 값이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숫자 너무 적네? 아야, 너도 이제 이상값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이상값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